네, 시작하겠습니다. 일단은 저랑 처음 보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기초반 때 뵀던 분도 있고요. 뭐 어쨌건 저쨌건 이 강의실은 참 오랜만에 오는데 여기 이 강의실은 약간 이래야 맛인 게 시작할 때부터 어두워야 맛이거든요. 여기는 저기 보면 이제 YMCA 건물이죠, 저게. 예, 보이고 뭐 지금 아마 저기 이제 그 어제 그저께 뭐 이렇게 촛불행진하면서 걸었던 길이었겠죠? 저희가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촛불행진 얘기를 여기서는 해도 되나 모르겠다. 분위기가 가셔야 되는 데가 이제 그렇잖아요. 국정원인데 국가를 위한 곳이니까. 그래서 요즘 분위기가 너무 어수선해가지고요. 얘기 안 할게요. 일단 여기도 이것도 바뀌어가지고 이게 원래 이색이었나? 흰색 아니었나요? 그죠? 바꾼 것 같죠? 여기는 넘어가지 말란 얘기인 것 같죠? 네. 무슨 과목을 저랑 같이 공부하게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조금 먼저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녹화되고 있어가지고요. 뭐 이상한 얘기 못 할 것 같아요. 하면은 이제 지워달라 그래야 되는데 귀찮으니까. 아니면은 그냥 배째고 하든가 하는데 가끔은 배째고 해요. 뭐 저야 뭐. 네. 누구 째려볼 일도 없고 그런 사람이라서. 국정원은 NIAT 시험을 지금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온 거잖아요. 물론 여러분들은 다른 과목도 더 열심히 이제 다 하셔야 되겠지만 저랑은 NIAT 과목 중에 몇 가지 과목을 공부를 하게 될 텐데 그 중에서 이번 월요일 날 그래서 이제 앞으로 8주 동안 하게 될 과목은 이름을 뭐라고 붙여야 될지는 잘 모르겠으나 하여튼 파트 1에서 보는 두 번째 테마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언어 논리라고 볼 수도 있고, 뭐 이름은 어떻게 붙이든 뭐 논리 추론이라고 볼 수도 있고, 지금 밖에는 저렇게 붙어 있지만, 논리 추리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어떤 이름으로 붙이든지 간에, 이제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어떤 내용을 공부할 것이냐가 중요하니까요. 근데, 얘네들은 대충 지금 인적성이라는 거, 이것도 결국 NIAT란 말이에요. AT라고 하면 애티튜드 테스트. 그래서 이제는 적성 시험이잖아요. 적격성 평가고. 이런 AT라는 게 어디서부터 시작됐고 다른 AT는 뭐가 있는지를 좀 보고 그 다음에 이 NIAT는 어떤 시험, 거기에서 이제 위치가 어떻게 되는지를 좀 알고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저는 이제 이런 과목들을 다 강의를 하기 때문에 이제 이걸 알 수가 있는 건데 보통 이제 AT라고 할 때 제일 할아버지격, 그러니까 원조다라고 하면 SSAT를 보통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요. 삼성 애피튜드 테스트죠. 근데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이름은 바뀌었죠? GSAT. 대기업이나 이런 거 보시는 분들은 당연히 이제 요거를 한 번쯤 안 들어봤을 리가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통 내가 어느 기업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 기업에서, 무슨 인적성을 본댄다. 근데 그거를 뭐 시중에 가보니까 책이 안 나와 있다. 라고 하면 그냥 이거 사다 보는 경우가 많죠. 실은 여기 이제 NIT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뭐 대기업에서 보는 이제 AT 시험, 적성 시험을 좀 준비를 해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GSAT나 SSAT, 이 GSAT 이제 이름이 바뀌었으니까 이걸로 이제 보통 구해서 연습을 좀 하시는 분도 있고요. 물론 여기 있는 것들 중에서 우리가 조금 챙겨봐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기업으로 치면 이쪽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기업으로 친다 이러면 보통 바이블로 보는 게 한전이랑 한수원 정도를 보죠. 그 다음에 이제 금융권이라고 치면은 이제 농협이나 이런 데를 조금, 지역농협, 물론 이제 요즘 NCS로 바뀌긴 했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봐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일단 대기업이나 사기업, 이런 데서 얘기를 하면, 공무원이라고 하면, 보통 이거를 대표적으로 예를 들죠. PSAT요. Public Service Aptitude Test. 그래서 이제 공직 적격성 평가라고 부르고요. 얘는 이제 옛날로 치면은 행정고시죠. 지금은 행정고시라고 안 부르고 5급 공채라고 부르는데 하여튼 그 행정고시예요. 그래서 행정고시 돼가지고 열심히 해서 이제 1차 시험 PSAT 통과하고 2차 시험 뭐 경제학, 행정학, 행정법 이런 거 봐가지고 통과하고 3차 면접까지 통과를 하면 이제 세종시 내려가서 이제 일하는 거고 이제 그 세종시에서 어제 세종시에서도 촛불시 했다면서요. 세종시는 왜 하지? 이 관료들 모여있는 데일 텐데 이 분위기가 참 여기 분위기 너무 살벌한데 근데? 여기 분위기가 일단 살벌한데?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PSAT랑 또 약간의 그 대척점에 있는 게 뭐냐면 이게 행시잖아요? 옛날로 치면은 문과에서, 그러니까 이제 공부 잘해가지고, 얘 출세했다라고 하고, 얘 무슨 시험 됐다라고 하면 손잡고 돼지 잡는 시험은 사시행시잖아요? 사법고시가 있죠. 근데 사법고시는 지금은 이제 없어지는 걸로 분위기가 결정나는 분위기고, 그러니까 그 사법고시를 대체할 만한 제도가 로스쿨이라는 게 들어왔고, 로스쿨 가야 될 때 봐야 되는 시험은 리트죠. 뭐, 일리저블리티에서, 얘도 역시 적격성 평가예요. 로스쿨 에듀케이션 일리저블리티 테스트 뭐 이렇게 불러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주위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무슨 AT, 적격성 시험이고요.
또 이거 말고도 많아요. 뭐 공무원 가야 될 때 봐야 되는 시험이다라고 하면 이제 보통 이제 서울시 공무원 7급을 본다라고 하면 7급 공무원 시험도 많이 보는 시험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우리도 이제 일단 7급으로 들어가는 거는 맞긴 하지만, 근데 그래서 이제 일반 행정직 7급이다라고 하면 아직 국가직에서는 시행이 되고 있지는 않은데 일반직에, 그러니까 일단 지방직 같은 데서는 뭐 서울이나 대구 같은 경우에 시행을 하고 있는데 뭐냐면 이거는 합격의 당락을 좌우하지는 않지만 일단은 필기 시험을 합격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인적성을 한번 봐요. 그래서 그 인적성을 봐서 공식적으로는 뭐라고 하냐면 이 인적성이 여러분들의 합격이나 이런 데 당락에 영향을 미치진 않는다. 다만 이 자료를 가지고 면접에 자료로 쓰거나 아니면 이제 부서 배치할 때 쓴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보는 시험이 있거든요. 그럼 뭐 특별히 이름이 붙여져 있지 않고 그냥 인적성이라고 불러요. 근데 그 인적성 시험도 합격하신 분들 대상으로 하는 거고 당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는 하지만 제가 이제 보통 노량진에 이제 그걸 특강을 가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다 합격한 사람들 모아놓고 하는 거고 그냥 면접에 그렇다고는 하는데 한번 이제 강의한다라고 하면 200명, 300명이 모이는 강의가 돼버려요. 그게 어쨌든 시험이라고 하면 이제 노량진에 계신 분들은 내 통장에 월급이 들어올 때까지 시험을 무조건 다 잘 봐야 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인적성 시험도 있어요. 공무원들 때. 물론 경찰에도 PMAT라는 인적성 시험이 있고 여러 가지 인적성 시험들이 있잖아요. 우리들 오죽하면 국정원도 보겠냐고요. 그죠? 근데 이런 데서 보는 이런 여러 가지 시험들의 과목 이름을 잠깐 보면 여기는 이건 이제 다른 기업도 마찬가지 다 여러 가지 이름이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이 정도로 나뉘어요. 언어, 수리, 추리, 공간, 상식 이 정도로요. 이 정도로 나뉘고요. 이제 여기 있는 것들 중에서 저랑 같이 공부하실 부분들 하고 지금 이번 월요일에 8주 동안 공부하실 부분은 여기에 관한 것들이 되게 제일 어떻게 보면 가까워요. 여기 있는 것들 중에서도 특히 추리는 다시 여러 가지 추리로 나뉘는데 그 중에서 언어 추리라고 부를 만한 것들 이거랑 되게 비슷하고요. PSAT로 놓고 보면 PSAT는 세 과목으로 역시 이루어져 있는데 언어 논리, 자료 해석, 그다음에 상황 판단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우리가 이제 저랑 같이 공부하실 내용은 뭐가 비슷하냐면 이 언어 논리가 다시 크게 언어하고 크게 논리로 나눠진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언어는 우리가 이제 우리 정경 선생님과 같이 하시는 거 있잖아요. 국어 비슷한 글의 맥락도 찾고 전제도 찾고 주제도 찾고 이런 거 이거가 있는가 하면 또 그 반면에 문제수를 따지면은 그래도 한 40% 30% 정도 되는 부분이 이제 논리 파트인데 이건 뭐냐면 명제나 범인 찾기나 진실 거짓 찾기나 이런 걸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이 부분이 또 이제 우리랑 하는 거랑 되게 약간 비슷한 내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자료 해석은 문제 자료 해석 따로 있으니까 우리가. 근데 상황 판단에서도 이것도 되게 몇 가지 부분은 나뉘는데 여기서도 이제 퀴즈라고 부르는 부분들이 있어요. 얘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하위 유형으로 따지면 순서를 나열한다든가 아니 표를 그려서 그 표 안에 문제를 이제 이렇게 몇 층에 누가 살고 1층에 멕시코인이 살고 2층에는 한국말 하는 사람이 사는데 4층에는 그러면 혈액형이 뭐냐 이런 거 물어보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식의 문제들이 있고 또 여기도 진실 거짓 문제가 있어요. 진실 거짓 문제는 그래서 여기하고 여기에 둘 다 나오는 약간 그런 측면이 좀 있거든요. 상당히 논리적인 사고를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요거하고 요거죠. 요게 이제 PSAT에서 우리가 약간 가져가야 될 그런 식의 문제들이고요. 그다음에 리트라고 하면 리트도 다시 과목이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언어 이해, 추리 논증, 그 다음에 논술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얘는 이제 주관식이니까 빼고 얘 두 개는 또 객관식인데 얘가 어떻게 보면은 갑 중에 갑이죠. 왜냐하면 얘는 35문제 110분을 줘요. 한 문제당 3분이 넘죠. 얘는 40문제 90분, 한 문제당 2분 조금 넘고요. 얘 같은 경우는 기업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어떤 기업은 그냥 작살나게 스피드 한번 내봐라 해서 95문제 50분 이렇게 주는 데도 있는가 하면 어떤 데는 찬찬히 하나씩 풀어봐라 라고 하면서 한 과목당 15문제 25분 이렇게 주는 데도 있고 그렇거든요. 어쨌든 여기서 이제 추리 논증이 갑이라고 볼 수 있는데 추리 논증에서도 이제 이게 추리 영역과 논증 영역으로 좀 나뉘는데 이거는 지금 그냥 듣기만 하세요. 이거 정리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거 어차피 정리 안 돼요. 이제 제가 나중에 이제 이런 걸 하겠다라고 대체적으로 이제 스탠스만 잡는 거예요. 추리 부분이 있고 논증 부분이 있는데 추리 부분에선 역시 이런 퀴즈들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이런 논리 파트도 같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그 다음에 논증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언급하지 않았던 약간 오류 이런 거 있죠. 형식적 오류, 비형식적 오류, 이런 것들, 대중이용 호소, 무슨, 성급한 일반의 오류,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여기 좀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렇게 쭉 통틀어 봤을 때, NIAT는요, NIAT에서 지금 저랑 같이 월요일 날 할 요 논리 추론, 하여튼 언어 논리 무슨 이름이 될 건가는 이런 것들은 이제 뭘 할 거냐면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크게 따지면, 크게 하위 유형을 대별해 보면, 첫 번째로는
논리학적인 부분을 좀 할 거예요. 그래서 명제, 뭐 이런 것들이요. 명제가 뭐 들어보면 명제 되게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리고 실은 작년에 뭐 국정원 시험 문제 후기를 좀 보면 명제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긴 해요. 일단 그렇고요.